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프린트물 24쪽인데 포스트 휴먼 이상사회 과학기술적 합리주의 요 부분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제 또 수업 자료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또 지겨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강좌와 관련해서 좀 알아두면 여러분한테 유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우리 미래 사회에 없어질 직종 혹은 또 유망한 직종이 이제 전문가들에서 이제 예상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지금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또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게 좋죠. 미래의 우리가 직종과 관련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좀 보고 우리 수업 자료를 또 보겠습니다. 먼저 미래의 AI 시대에도 인기 있을 수 있는 그런 직업,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그런 예상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이드 채널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AI와 자동화 시대를 상상하게 했던 애니메이션들이 이제 현실이 되었고 그에 따른 직업들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가기 위해서 올해 2019년부터는 초등학교에 코딩 교육이 의무화되고 있죠. 오늘은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미래의 유망 직업 1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봇 제작자 및 서비스 매니저. 이커머스와 공장들을 비롯해서 자동화 산업군에서는 이미 40% 이상이 로봇으로 인력을 대체하고 있고 향후 이과 10년 쪽에 이내에는 로봇의 업무 영역이 3배 이상 학생들한테 증대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로봇 제작과 관리를 위한 업데이트,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관리자의 역할도 중요시되고 있어서 기업들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원자재 관리자. 미래에는 대부분의 일들이 로봇으로 대체가 되겠지만 자원을 확보하고 유통하는 부분은 사람의 협상 능력이 좌우하는 부분이 큽니다. 중국의 경우 2017년도에는 미국을 넘어서는 최대 오일 수입국이 되었고 이외 철, 석탄, 금속 등도 로보틱, 자동화 산업에 발맞춰 확보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원자재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유해 갈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도 커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빅데이터 및 AI 과학자. 광범위하고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요약하는 빅데이터 및 AI 과학자는 인터넷 마케팅과 소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고 향후 마케터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공신체기구 제작자. 로보틱 서비스의 발전으로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이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신체 보조기구들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는 것을 통해서 정밀하게 근육과 신경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응하는 최첨단 인공기구들을 개발하는 제작자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e스포츠. 한국은 세계적인 게임 강국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죠. 억 단위가 넘는 연봉을 받는 프로게이머,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즘에 여러분 의견이나 댓글에 보면 여성가족부 차라리 없어지는 게 폐지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게임에 대해서 물론 게임 중독 너무 심한 경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게임이 무조건 어떤 쾌락이나 어떤 놀이로서만 우리가 인식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게 이제 직업과 관련해서 수익을 창출하니까 이 게임 산업을 정부에서 괜히 관여해가지고 억제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이제 이거를 마약 중독처럼 좀 나쁜 부정적인 어떤 분야 중에 하나로 해가지고 이걸 자꾸 이제 억제하는 정책. 그래서 우리 이 게임 산업이 그냥 놔뒀으면 훨씬 더 발전했을 건데 지금 중국한테 좀 밀리고 있죠. 오히려 중국은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손기술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예전부터 손으로 하는 거는 전 세계를 우리가 전 세계에서 거의 상위권이죠. 손과 관련된 e스포츠라든지 이런 쪽은.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게임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계속해서 조금만 더 볼까요? 게이머와 관련된 매니지먼트 직업들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e스포츠가 매년 50% 이상의 성장을 해오고 있고 2018년도에는 10억 이상의 시장을 넘겼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온라인으로 스포츠를 하게 되는 스포츠 플레이어나 홍보 서비스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직업들이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번째, 정신과 의사, 치료사. 이전과는 달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인식의 변화로 혼자만 알아오던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드러내놓고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죠. 미국의 경우 성인의 42%가 상담사를 방문한 적이 있고 36%는 자주 찾는다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사회적인 압박과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해서 상담이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특히 상담치료사의 경우 기기가 대체해줄 수 없는 불가항력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건 이제 전공을 치면 심리학과나 뭐 이런 쪽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뭐 불면증이 좀 있어서 그 신경과에 가서 이제 불면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뭐 수면제는 아니고 그 좀 마음을 안정시켜서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약인데 잠이 많이 안 올 때는 먹습니다. 제가 하루 커피 4잔씩 마시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대학원 때부터 오래전부터 마시다 보니까 이제는 뭐 제가 커피를 안 마실 수 없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담하고 심리 치료하는 거는 AI가 대체할 수 없죠.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7번째, 유전자 디자이너. 유전자적인 질병 또는 열성인자 유무를 검사하고 우성 유전자 선별과 디자인을 통해서 선택적 출산을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일륜적인 직업이라는 말도 많지만 자신의 자녀가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반영한 직업이겠죠. 그동안 동물들을 대상으로 실험해서 성공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생명공학 유전자 디자이너의 직업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윤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건 광고라서 제가 광고 건너뛰고 8번째, 그래서 이 내용은 막 유망 직종에는 들어가지만 앞으로 어찌 될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죠? 그 다음 가상공간 디자인 한번 볼까요? 가상공간 디자이너.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졌고 현실 세계를 넘어서 온라인이나 가상공간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상공간 디자이너들이 게임 기능을 넓히는 가상공간 디자인에 주로 분포하고 있지만 점차 비즈니스 미팅이나 사업 공간에 대한 디자인도 이건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더 이런 다양한 전공이 영역에서 있습니까? 가상공간 디자이너가 이건 아마 활동할 전공이 것으로 없을 기대하고 거예요. 있습니다. 9번째, 그래서 전공 아직 우리가 이 관련된 가상공간 디자인 이런 관련된 학과가 없고 막 직접적인 관련 학과 없죠. 이제 공대 쪽에서라든지 이제 공부해서 자기가 할 수는 있겠죠. 관련 학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은 뭐 공부할 필요가 있겠고 사이버 보안 이것도 한번 볼까요? 사이버 보안 및 개인 데이터 중개자. 우리의 삶은 더욱 디지털화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련 직업의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데이터 산업은 이 시대의 핵심 서비스이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디어나 의견을 공유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이용되는 미국 소비자 데이터의 가치는 연간 240불에 상당한다고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데이터는 이미 구글이나 네이버 같이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관 및 활용되고 있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페이스북 이용 안 합니다만 요즘 거의 다 이용하죠. 트위터라든지 저 페이스북 트위터 다 안 해요. 다른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용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안 해도 제가 또 어디에 가입해 가지고 저 개인 정보가 또 많이 아마 다른 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메일이나 문자가 오면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어디에 가입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개인 정보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노출돼 있어서 이걸 만약에 악용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웬만한 경우는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하고 요즘 그렇죠.
그래서 이걸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유망 직종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전에 없는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고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부가 되고 있고 이제는 TV의 영역을 넘어서 사람들은 넷플릭스를 보고 피로를 풀고 또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보고 자신의 생활도 공유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 또한 엔터테이닝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콘텐츠를 통해서 충분히 원하는 분야의 전문가도 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를 한 거죠. 단,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인 만큼 개인정보 유출 및 피해를 방지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요즘에 가장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오래됐지만 중국에서 우리가 뭐 만든 이름은 아니고 한류라고 중국에서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초창기에는 이제 우리 아시아 지역,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 동남아 지역이나 아시아 쪽에만 국한됐지만 최근에 와서는 뭐 넷플릭스를 통해서라든지 우리 K 드라마 또 K-팝 물론 선두주자는 BTS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엔터테인먼트, 우리 대중문화 산업이 굉장히 이제 그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상승시키는데 또 관광 산업이라든지 이런 문화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우리 외교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고 이건 대중예술인들이 오히려 훨씬 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딴따를 해가지고 대중문화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뭐 격을 낮춰서 봤는데 이제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죠? 그래서 이런 대중문화 산업에 우리가 좀 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업자네요. 11번째, 부동산 개발업자. 지구상의 인구는 80억 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중국이 14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국토 개발을 하고 있죠. 5천만의 인구 한국도 주요 중심 도시들은 이미 개발이 포화된 상태로 지방으로 개발을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래에 맞는 도시를 개발하는 전문 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는 부동산 개발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투기가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포화 상태인데 문제는 투기입니다. 개발은 뭐 우리가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부동산 투기가 어쨌든 문제니까 이걸 잘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게 사실은 근데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생화학 및 기술 엔지니어 이런 거는 막또 전공한 학생들한테 유리하니까. 자. 13번째, 부유층 관리 서비스.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거나 지금처럼 부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금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더욱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프라이빗 서비스를 원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케어해줄 수 있는 개인 관리사를 고용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직업들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부유층을 위한 사업 아이템이나 직업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번째, 노인 케어 및 생일 마감 관리사. 그렇죠.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뭐 요양보호사 그죠? 뭐 노인 도우미라든지 뭐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양성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주로 인터넷 수업이나 뭐 이런 거 보고 수료 자격증이나 수료 해가지고 수료증 갖고 그냥 이렇게 근무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저도 지금 이제 50대 중반밖에 안 됐지만 아직 앞으로 지금 치매 환자라든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예전처럼 빨리 죽지 않고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오히려 생명이 연장되고 하니까 노인 삶의 질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미래사회 아닙니까? 이게 물론 인공지능이 또 할 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노인 도우미와 관련해서 그렇지만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술이라든지 기계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지만 세세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상담도 하고 어떤 인간적으로
그 노인을 보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결국해야 되죠. 그래서 노인 케어와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죠? 이런 문제, 생애 마감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직종도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야도 이건 전공과 관련 없이 여러분이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노인 요양 분야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그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노인들의 요양뿐만 아니라 생을 마감할 때를 대비해서 주변 정리를 도와주는 것부터 생애를 마감하고 나면 가족을 대신해서 정리를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는 직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 또 광고라서 제가 근데 이제 노인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아버님이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5번째, 그 요양원에 이렇게 가보면은 실제로 노인 돌봄이 또 요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쉬운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젊은 사람들은 좀 그 기피하는 직종 중에 하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분야가 지금 시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또 쾌적한 환경으로 아마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직종이 이제 젊은이들도 많이 이제 지금 보면 주로 나이 든 아주머니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수발 들고 이제 좀 노인 대소변도 가려 받아내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분야도 조금 그런 일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분야 있죠.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인간이 담당해서 하고 이렇게 조금 공동으로 인공지능과 함께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비즈니스나 서비스직 같은 것도 이제 아직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죠. 소규모 비즈니스 서비스직, 인간관계에 필요한 대화와 상황 대처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들은 자동화 시대에서도 꾸준히 필요한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또한 반려동물 100만 시대에서 동물들과 교감하고 케어해주는 애견 관련 전문가들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필요한 서비스직들은 미래에도 없어서는 안 될 직업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왔죠. 소통이 필요한 서비스직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지.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하죠. 인공지능이 이제 데이터나 자료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작업은 잘하지만 대화를 나눈다든지 소통이 필요한 인간적인 어떤 따스함이 필요한 분야는 그런 특히 서비스직들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전공과 관련 없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직업 아닙니까? 그죠? 그 어떤 직종과 관련해서 한 몇 개월이라든지 뭐 길게는 뭐 1년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 대비할 수도 있고, 그죠? 애견 산업도 마찬가지고 이 개나 고양이가 인공지능 로봇한테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죠. 기계니까. 그죠?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도 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유망 직종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15. 자, 이렇게 이제 유망 직종을 받고 이제 추가로 AI로 인해서 감소하거나 사라질 직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사라질 직종인데 이 분야와 관련해서 공부하고 있다면 지금 헛수고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걸 이제 알고 대비하는 게 좋겠죠. 자, 한번 봅시다. 우선은 향후 20년 이내에 AI로 인해서 사라질 직업 15가지입니다. 10여 년 전에 상상했던 과학이 발달한 미래는 이제 현실이 되었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더 많은 기대감과 기회가 생기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미래가 밝은 것만은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그래서 이 사라질 직종, 이제 옥스퍼드 연구대학에 대한 뭐 아마 결과 같은데 우리가 의외로 지금 전통적으로 유망한 직종이라 생각해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들어가기도 힘든 그런 전공 학과가 앞으로 이런 직종에 들어가는 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45%의 직업이 향후 10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자동화와 로보틱 설비들로 인해서 인력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2019년 12월 달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몇 개월 전이니까 한번 봅시다. AI로 인해서 사라질 직업 15가지. 첫 번째, 운전기사. 택시, 버스, 트럭, 배송기사 등은 자율운전 시스템과 드론 활용으로 인해서 점점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예를 들어 자율운전 트럭의 경우에는 휴식 시간을 위해 정차하지 않아도 되고 24시간 7일 상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인 테슬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력으로 이미 정부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직 이제 과도기고 아직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안정적으로 이게 어떤 사건 사고 없이 되면은 사실은 이런 운전기사들이라든지 이런 지금 직종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잃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피곤하지 않죠. 여기서 인공지능은 24시간 내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는 달리. 사람은 이제 피곤하면 중간에 쉬어야 되고 또 피곤하면은 사건 사고도 날 수 있고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이런 안전사고도 사실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풀 가동입니다. 그래서 훨씬 기업 입장에서는 더 유익하고 수익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직종들이 앞으로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대표 앨런 머스크는 향후 자율주행 시스템이 택시, 버스, 개인 차량 운전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들로 인해서 드라이버들의 자리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부. 이미 자동화 산업 시대를 계기로 해서 농작물 경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수작업으로 진행했던 모심기나 농약 살포, 그리고 수확까지 기계로 진행함으로써 숙련된 농부 몇 명이서 몇만 지기 땅을 경작하는 시대가 도래했죠. 세 번째,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육체 노동은 앞으로 이게 일자리를 많이 있습니다. 농부도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데 대신에 이제 참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농업 쪽에 종사하면 돼요. 관리를 잘하면 되니까. 실제로 자기가 육체 노동에 종사하지는 않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전산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숫자가 줄어드는 대신에 앞으로 유망 직종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인쇄소 직원. 신문이나 잡지 산업은 이미 퇴화 과정에 접어들었고 대부분의 보도들은 인터넷이나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배포가 되고 있죠. 팜플렛이나 현수막 등은 여전히 인쇄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기계들이 대신해서 더 사람의 손을 덜 탈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계산원. 요즘 셀프 계산기들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서 계산원들의 자리가 줄어들고 있죠. 지금 이미 몇몇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우리도 아마 앞으로 이게 시행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계산대에서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죠. 바로 그냥 처리가 된다는 거죠. 셀프 계산 기계가. 또 우리 카드로 바로 계산하니까, 그죠? 최근 시험 과정 중인 아마존 고의 경우에도 점원들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원하는 물건을 고르고 게이트를 통과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바코드가 인식돼서 연결된 신용카드에서 출금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여행사 직원. 요즘 부킹닷컴과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최저가 항공권이나 편리한 항공을 검색하고 또 바로 예약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호텔 비즈니스를 축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들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섯 번째, 생산직. 기계화로 인해서 가장 많은 이제 뭐 방금 항공 예약 이런 것도 그렇지만 그 주식 증권거래사 직원들도 이제 많이 없어집니다. 저번에 우리 수업 중에도 이미 그런 얘기 제가 한번 했었죠. AI가 더 잘합니다. 모든 데이터와 그런 걸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그 전망하고 계산해서 수치를 내는 거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직종, 여기에 언급이 안 되더라도 그와 관련된 직종들은 인간이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을.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예전처럼 지금 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판검사들 많은 이제 정치적인 판검사들, 검사들 제가 부정적인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판사들이나 이런 직종도 앞으로 아마 없어질 겁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빨리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정치적인 판사들은 문제죠. 그런 이제 중용자적 입장에서 판결을 내려야 되고 모든 과거선례 판결이나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제일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게 판사인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판결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AI가 인공지능이 더 합리적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형량이라든지 이런 거 어떤 범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범죄일 때는 형량이 어떻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은 정확하게 판결을 내야겠죠. 그러니까 판사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직종도 이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는 인력 감축을 이룬 영역이 바로 생산 파트일 텐데요. 생산직 종사자들은 이제 점점 더 자리를 잃게 되겠죠. 7번째, 운행관리원. 열차나 버스, 비행기 등이 정시 출발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운행관리원은 이미 그 역할이 줄어들고 있고 사실상 기계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8번째, 대기 테이블 관리 및 바텐딩 인력. 요즘 혼밥 인구의 증대와 자동 판매기에서 음식을 구매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대화의 단절, 그리고 편리성을 위해서 자동화 기기를 통한 음식 주문과 해당 테이블로 바로 보내주는 시스템들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직업들도 사라질 것이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혼밥 아니더라도 같이 식사해도 뭐 주문 받고 뭐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지금도 우리 뭐 그죠? 학교 구내식당마다도 뭐 벌써 자기 먹을 거 딱 이렇게 메뉴 선택해가지고 여러분 그 식단 그 표 받아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제출하고 바로 배식기에 받아서 먹죠. 예.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나눠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안에 식당의 아주머니들이 해주고 이러지만 앞으로는 그것마저도 이제 기회가 대체될 수 있겠죠. 사람이 한두 명만 필요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관리하는 사람만. 그죠? 이제 그게 금방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9번째, 뱅크텔러. 30년 전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던 시대와 비교를 해보면 최근 몇 년 사이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확연히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간편하게 입출금부터 펀드 서비스까지 이용이 가능해졌고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ATM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10번째, 그렇죠. 이거 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번 사람들이 언급을 했었고 지금 우리가 이미 실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뭐 그죠? 인터넷 은행 뭐 이런 거 생기고 있죠. 이제 은행이라는 건물이 꼭 필요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은행 직원들도 이제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거죠. 이제 군인 및 군 파일럿. 미래의 군대는 기술이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드론을 활용한 비행기 조종 그리고 폭파 훈련 등으로 더 이상 군 인력을 배치하는 위험 상황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전망입니다. 11번. 자, 방금 그 내용은 지금 우리한테 빨리 적용이 되고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남학생들, 그죠? 지금 군대 갔다 온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정말 우리 그 가장 여러분이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 열심히 뭐 공부를 하든 아니면 또 뭐 일을 하든 그 인연을 날리는 건데 뭐 요즘 18개월로 물론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뭐 복학하고 휴학하고 하면 2년을 잡아야 안 되니까 그죠? 길게는 또 3년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는 인간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죠? 우리 뭐 과거에는 사람이 대신해서 용병을 써가지고 한 적도 있지만 그건 이제 그것도 그 사람이 죽는 거니까 용병이 다칠 수도 있고 근데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한다는 거 저는 이건 진짜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징병제 때문에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2년 동안 군대에 가야 되고 이런 분들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번째, 패스트푸드 직원. 패스트푸드 잡은 가장 쉽게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제한된 메뉴와 설명을 참고해서 주문 기기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면 조리 후에 바로 제공할 수 있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도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계로 자리가 대체될 것이라고 합니다. 12번째, 텔레마케터. 온갖 상품들을 전화로 판매하던 텔레마케터는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구매자의 데이터 파악이 용이해졌고 온라인 사이트들을 통해서 홍보나 판매까지 간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는 뭐 방문 판매 지금 이런 게 아직도 문제인데 그 코로나 시대에 아주 위험한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전파도 많이 됐잖아요. 그 방문 판매업자들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이거는 막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굳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저 언택트 시대에 별로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또한 대부분의 스팸성 텔레마케터들의 전화를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들은 더욱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3번째, 회계사 및 세무사. 그래서 이런 직종도 세무사나 이런 거는 과거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려운 공부 과정을 거쳐서 되는 세무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지금은 이런 게 이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죠? 계산하고 이런 거는 저는 이거 괜찮다고 봐요. 없어져도 괜찮다고 봐요. 회계사와 세무사는 상위 연봉 직군에 속해 있지만 계산을 수행하는 부분은 컴퓨터가 더욱 정확하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와 관련된 직업들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4번째, 주식거래원. 구매하고 싶은 주식이 있다면 주식시장이나 주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또 데이터를 비교해서 본인이 구매 수량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됐죠. 이로 인해서 거래원을 통해서 수수료를 내며 매수나 매도를 하는 경우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 관리나 주식 거래원들의 직업들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15번째, 건설 노동자. 자, 이건 벌써부터 말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할 수 없죠. 뭐. 저개발 국가의 경우 아직도 현장 노동자들이 건설에 많이 동원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 국가들은 건설 기계를 사용해서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고 인부들의 안전 문제를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과 같이 건설 노동자의 경우에 기계화로 인해서 사라지는 직업에 속하게 된 거죠. 앞서 얘기한 15가지의 사라질 직업들을 보면 미래의 일자리가 부족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들도 있긴 하지만 알리바바의 전 회장 마위는 미래 일자리가 줄어든 만큼 AI와 4차 산업에 필요한 직업들이 더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는 미래의 직업은 주 3일, 하루 4시간 정도 일을 함으로써 일자리의 분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죠. 저도 이제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특히 우리나라 한국 민족이 그 과거에 이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뭐 교육이든 노동이든 너무 열심히 일했고 너무 이제 특히 조부모 세대나 부모 세대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어떤 경험 때문에 자꾸 열심히 공부해라, 뭐 열심히 해라, 뭐든지 열심히 해라는데 물론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우리 인간 삶의 질이 더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미래에 육체노동, 인간이 하는 육체노동은 AI, 인공지능들이 더 잘하니까 기계나 로봇이 더 잘하죠. 생각까지 하면서 하니까 그죠? 대신에 우리 인간한테는 여유로운 시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 3일 근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루 4시간 정도 그렇게 노동하고 그 이제 그렇게 해도 이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도 충분히 보수를 받고 또 실업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에는 국가에서 돈을 줘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지금 그런 미래에 대한 평가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돈으로 또 다른 서비스 그죠? 파급 효과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앞으로 되고 그래서 일자리 분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장점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군대 문제 같은 거 우리한테 당장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특히 우리 남학생들 그렇죠? 그 이제
군인도 그러니까 앞으로 뭐 징병제가 꼭 필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선택해서 군대 일을 직업적으로 이제 하고 싶다. 군대 이제 관리하고 이제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죠. 군무원처럼 그죠? 그렇게 이제 원하는 사람이 오히려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실제 전투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대신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시대.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전쟁이 일어날 확률 제3차 세계대전이 안 일어날 거예요. 기계가 대신하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한 국가가 유리하니까 물론 핵무기 이런 건 아직 억지력이 필요하지만 핵무기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핵 억지력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게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지. 그걸 사용하는 순간 핵무기를 사용한 국가도 이제 공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죠? 예.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직업도 삶의 패턴도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시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부터 미래에 필요한 직업과 사라지는 직업들을 알아보고 진로를 준비해 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자동화 및 AI로 인해서 사라질 직업 1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아무래도 좀 관심이 있을 분야가 돼서 제가 이 동영상들을 찾아봤습니다. 앞으로 사라질 직종 또 유망한 직종. 여기에 예상하지 못한 또 직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거 이제 생각하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무조건 공부할 게 아니고 앞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미래에 전망이 있는가? 앞으로 사라질 직종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본 내용을 보면 그죠? 그래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당장 직업이 없다고 해서 우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이제 자신감을 갖고